이렇게 보이네요. 아, 지금 항상 이제 이것들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농업 쪽은 사실 한국 분들이 크게 고려하실 분들은 아니니까 여기 점수가 많이 낮긴 한데, 트랜스포트 오큐페이션스, 이게 아마 트럭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분들은 435점이면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트럭 하시는 분들은 그 뭐랄까, 대학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430점도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이제 사실 430점이면 대학교 나오면 굉장히 좀 쉬운 편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를 뭐 두 번이나 뽑았네요. 얼마나 많이 뽑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뭐 점수가 좀 말도 안 되는데, 542점이면 대충 뭐 전에는 언스페시파이드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안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PMP랑 또 같이 뽑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거의 혼비백산인데요. 저 오랜만에 봤는데, 스템 같은 경우 481점이면은, 야, 481점은 그러네요. 헬스케어 분들은, 저희 와이프도 헬스케어지만 버티신 분들은 430점이면 좀 받으셨을 것 같고, 진짜 혼돈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좀 빡빡하네요, 전체적으로 점수들이. 영주권 받으려고 진로 선택하는 건 좀 아니기 때문에, 하시던 일들 쪽에 저런 것들이 좀 잘 이제 풀렸으면은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풀리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민은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캘거리 쪽에서 레이크에 들어갔나 봐요, 호수에. 아무래도 요새 원래는 20cm쯤이면 굉장히 좀 얼음도 딱딱하게 얼어있고, 스케이트 타러 갔거나 아니면 얼음에서 뭐 한국처럼 빙어 낚시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시려고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얼음이 굉장히 얇았었나 봐요. 옛날에 한국에서도 이런 사건들 많았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지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뭐 얼음은 찾아볼 수도 없고 스케이트를 지금 타러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캐나다에 추워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춥지 않다 지금. 오히려 한국은 지금 한파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이 더 추운 나라가 된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 연례 행사처럼 되고 있는 이 선생님들 파업이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유니언이 있어가지고 이제 파업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 거의 매년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운 좋게도 저희 지금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올해는 못 봤어요. 올해는 못 봤는데, 이 파업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유니언들에서 이제 임금도 좀 지켜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는 하는데, 사실 너무 이제 파업을 해버리게 되면 학교를 그냥 멈춰버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되는 게 이 파업이고, 굉장히 좀 캐나다 내에 파업이 너무 많아서, 사실 여기만 아니라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항구에서도 파업을 하고 뭐 TTC도 파업을 하고 뭐 여기저기 다 이제 파업을 하니까, 이제 파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알겠지만 이제 파업이 너무 많아서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고, 근데 옛날에 인구가 좀 적었을 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제 2018년이니까 그때는 파업을 한다 그럴 때, 지역들에 이제 파업을 하면 선생님들 지나갈 때 여기는 격려해 준다고 차로 이렇게 경적을 이렇게 빵빵 울려주는 게 응원의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토론토에서는 그런 걸 해주는 걸 잘 본 적이 없고, 이제 파업을 토론토에서는 그렇게 대놓고 하는 건 잘 못 봤으니까 지방에 가면 지금도 할까 이렇게 생각은 들긴 드네요. 아무튼 이제 파업 같은 경우는 없이 원만하게 잘 끝나는 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는 뭐 늘 나오는, 이제 캐나다에 늘 나오는 이 뉴스인 이 집값 문제, 이걸 잡겠다고 얘기는 항상 많이 나오죠. 늘상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 해답은 없는 이 하우징 플랜, 뭔가를 하겠다고 항상 발표를 하죠. 뭔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뭐 뉴스를 뜯어보면은 사실은 뭐 이쪽 리버럴이라는 데서, 그래 우리 GST를 면제해 줄게, 그 저금리로 대출해 줄게, 지금 이자가 여기가 5%대니까 뭐 사업체에서 빌리면은 5점 몇 프로, 일반인들이 한 6%대 모기지를 빌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낫겠죠 아무래도. 야, 그래 너네 이자가 비싼 거 아니까 저금리로 대출해 줄게. 상황을 뻔히 다 알죠. 이제 GST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있는 독특한 세금으로서 이제 5%가 발생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5% 너네 깎아줄게, 너네 세금 내야 되는 거 5% 깎아줄게, 요거고, 이제 저금리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해주겠다는 건데,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밀려오는 이민자들을 따라잡기에는 이미 늦지 않았나? 이미 늦지 않았나 싶긴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지어지면 워낙에 붐처럼 뭐 빨리 지어지고 확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뭐 유튜브에도 워낙 그런 게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정말 이 캐나다 누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저는 진짜 이 하우징이랑 이 집 문제를 캐나다에서 누군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누가 정권이 바뀌든 뭐 리버럴이 하든 보수당이 하든 뭐 이거를 누가 하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해결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지금 상태로는 생각은 하는데,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민을 그만 받아야 되는데 이민을 안 받으면은 이 난민도 다 받아주는 이 캐나다에서 뭔가 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하고, 뉴스만 나오면 가슴이 아픈 이 하우징 얘기들 과연 누구라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자, 이제 다음 뉴스는 뭐 캐나다는 뭐 뉴스가 많진 않아요. 제이디님 안녕하세요. 캐나다는 뉴스가 많진 않지만 늘 나오는 의료 인프라,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이제 부동산, more than 3 million이니까 캐나다 인구가 4천만 명인데 3밀리언이면은 300만 명이잖아요. 그럼 거의 10% 가까이 이제 되는 캐네디언들이 수술을 못 받고, 스페셜리스트가 사실 별게 아니에요. 뭐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제 처음에 병원 가면은 여기는 워크인이나 패밀리 닥터를 만나야 되는데, 워크인이나 패밀리 닥터는 이제 진짜 간단한 진료들, 뭐 건강검진 체크업 하세요, 뭐 이런 걸 예약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뭐 가볍게 스테로이드, 아니 뭐 진짜로 이제 엄청 가볍게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은 약은 처방해 주는데, 그 외에들은 뭐 피부과, 안과, 정신과, 뭐 생각이 다는 안 나지만 뭐 정형외과 뭐 이런 것도, 어떤 것들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뭐 한국의 2차 병원이라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어떤 과들은 그 전부 다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만나야 되는데, 이 스페셜리스트 만나는 것도 오래 걸린다. 그리고 스캔이면은 뭐 CT 촬영이나 뭐 MRI 뭐 기계가 좋지도 않아요. 뭐 가면 엑스레이 장비 이제 한 저희 초등학교 때 쓰던 것들 보면은 막 뭐 녹십자병 옛날 녹십자병원 아시죠? 녹십자병원에서 쓰던 뭐 그런 장비들이 있는 것 같고, 진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다 거의 1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밀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또 재밌는 게, 이게 93년도에서 지금 최근에 뭐 2022년이니까 상당히 최근이죠. 2022년까지 이제 웨이팅 타임을 이제 비교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 옛날에 오신 분들, 항상 이제 캐나다, 저는 예찬론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캐나다 예찬론자들이 얘기하시는 이제 좋은 캐나다 시절에 그쯤이면 한 이쯤 됐을 거예요. 보통 BC주 같은 경우들, 주도 사실 상관없죠. 글씨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BC주, 뭐 알버타, 뭐 사스케추안, 매니토바, 온타리오, 뭐 퀘벡 어디든 상관없이 거의 이제 이쪽이면 한 이제 위크거든요. 한 10주니까 옛날에도 한 2달 정도면 거의 리퍼럴을 받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2달 정도면은 사실 조금 그냥 무료니까, 돈 안 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다들 먹기 살기 힘들고 또 집도 조그만 데 살고 근근히 이제 거의 외벌이가 많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많을 때, 그때는 한 먹는 거 한 푼도 사실 아까웠을 때잖아요. 저희 어릴 때 같은 경우는.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주 정도 공짜니까 기다릴 수 있지. 근데 지금에 와서는 난리가 났죠. 거의 모든 주에 있어서, 여기는 한 2.5배, 알버타 같은 경우는 한 3배도 거의 3배 넘죠. 사스케추안도 한 3배, 매니토바 4배.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뭐 노바스코샤 같은 데는 60주라 그러는데, 이게 60주라 그러는데, 노바스코샤나 PEI 같은 경우는 60주면 1년이잖아요. 52주가 1년이니까. 아니 무슨 이런 거 봤는데 1년씩 기다리면 1년씩 이게 1년씩 기다리면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쭉 받기 그런 시점이잖아요. 이게 노바스코샤도 옛날에는 괜찮았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 다 이민자들 받느라 이게 인프라가 못 받쳐주는 거죠. 이게 5배까지 뛸 정도면. 뭐 영주권 받으시러 가는 분들 다 좋죠. 근데 어디 아프신 분들이 간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2020년 또 꼭, 그래서 이걸 보면 가관이에요. 이제 그 리퍼럴 타임인데요. 이제 GP가 저희 흔히 말하는 패밀리 닥터, 이제 제너럴 프랙티셔너라고 하는데, 그거에서 이제 치료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냐. BC주 한 25주니까
6개월 되나요? 4주씩 잡으면? BC주 한 6개월 잡죠. 그나마 이제 온타리오가 좀 나은 편이에요. 저도 최근에 피부과를 갔는데 피부과 리퍼럴 받는데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 20주라고 나온 거 보니까 5개월 조금 안 되니까 4주씩 조금 안 되니까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그나마 저희 토론토니까 한 3개월 된다는 거죠. 뭐 BC주 같은 경우는 25주. 근데 요새 최근에 이제 이민 트렌드가 BC주랑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2가 아니면 거의 받기가 힘들잖아요. BC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유아교육과 뭐 헬스케어 이런 것들 밀어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BC는 생활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 밴쿠버 그 시내에 살기는 그리고 또 좁고 이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직군들이 지금에 와서는 별로 없으니까 이제 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알버타나 뭐 사스케추안, 뭐 매니토바 이런 데로 빠지시는데 거기다 노바스코샤 이런 데로 빠지시는데 시골로 가시면은 그러니까 이 인프라가 항상 문제예요. 지금 캐나다가 모든 이제 인프라가 받쳐주지를 못하다고 하죠. 이게 있더라고요. 이런 멘트들이. 이제 벤치마크인데 182일이니까 6개월 정도죠. 그 힙이랑 이제 사실 정형외과적인 부분들이 사실 캐나다에서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들 좀 참을 수 있는 것들은 그렇긴 한데 정형외과는 진짜 뼈가 아프면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힙이나 니 이런 정형외과들 하는데 이런 게 뭐 182일이니까 여기 벤치마크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의사 잡고 뭐 진짜 응급실 가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 잡고 뭐 엑스레이나 CT 찍고 만약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 그러면 그냥 1년이에요. 1년. 캐터랙트 서저리라고 저는 이거 찾아봤는데 이게 백내장인가 녹내장인가 하더라고요. 저는 영어로 이제 의료가 저는 아직도 힘들어서 이런 안과적인 문제도 12일이니까 4개월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프면 이제 마음도 아픕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프고 이거를 또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들인가 싶기도 하고 의사들도 다 인권들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또 무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될까 싶은 주제입니다. 다음 거는 여러분 건강에 관한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캐나다에서 담배를 이제 뭐 2008년생 이후로는 뭐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다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캐나다는 이제 대마가 합법이잖아요. 아니 근데 왜 저는 그 대마랑 사실 그런 거랑 차이를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담배 흡연율 자체가 담배 흡연율 같은 경우가 해봤자 뭐 15세 이상 뭐 이제 고등학생들도 핀다고 하니까 겨우 뭐 12%, 14%뭐 이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 많이 피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여기는 뭐 그래서 궁금해갖고 대마를 찾아봤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마는 27%예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 굳이 뭐 그냥 그런 거를 금지시키려면 다 금지시키든가. 저는 이제 한국에 있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대마가 개인적으로는 더 이렇게 약간 부담이 된다 그럴까? 이게 대마가 더 중독성이 없다고 한다고 하긴 하는데 담배는 그렇게까지 뭐 그걸 한다고 뭐 마약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대마는 또 뭔가 여기서 캐나다에서 밀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건강상의 이유인지 담배 같은 경우는 또 구글에 쳤을 때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한 뭐 11불, 12불, 14불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떤 거 비싼 거 피시면 한 20불 정도 하실 테고 뭐 18불 이렇게 하실 텐데 대마 같은 경우는 그램당 한 8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마가 1g이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마가 맞는 건지 아니 저는 다 그냥 마약이랑 담배 이런 거 다 금지시켰으면 좋겠는데